위탁 판매나 쇼핑몰 창업이나 온라인 창업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진짜 이것 때문에 많이 망해가 있거든요. 뭐 때문에 망하실 것 같으세요? 마진율?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마진율 때문은 아니고 시작을 해요. 같은 상품을 3개 찾으면 월급이 벌어졌네요? 한 달에 몇천 개를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상품을 하루에 5개만 팔아도 된다. 네, 대표님 왔습니다. 네. 뭐부터 하면 됩니까? 일단은 제가 온라인 창업하는 것 전반적으로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네. 되니까 몇 가지 질문에 네. 좀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 테스트인가요, 레벨 이거? 테스트. 아, 이거. 네, 긴장되는 빨리. 순간. 네네. 일단은 위탁 판매의 정확한 뜻을 아세요?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위탁 판매가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알고 있는 최근에 좀 뉘앙스만 한번. 많이 듣긴 했는데 다른 네. 인터뷰를 하면서 그냥 위탁 판매가 말 그대로 다른 데서 물건을 떼서 내가 대신 팔아준다. 네네네네. 맞나요?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판매를 하잖아요. 네. 보통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 사입을 해야 된다. 사입은 내가 돈 주고 물건을 쟁여놓는다. 이 개념이거든요. 이게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 창고도 있어야 되고 네. 계속 택배도 싸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위탁 판매는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그 공급사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적인 것들이 다 위탁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직접 사입하지 않아도 주문이 들어오면 그쪽에 발주를 넣으면 그쪽에서 배송하고 발주하고 다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자본 창업으로 많이 시작을 하시는 게 네. 이게 제가 처음에 사입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 돈이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요즘에 뭐 중학생들도 돈 벌 수 있다. 네네네. 뭐 초등학생도 돈 벌 수 있다. 네. 그거의 시작점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탁 판매. 그런데 이게 일단은 조금 소액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구매하는 초기 자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네. 대부분 우리가 판매하시는 게 뭐 식품 아니면 생활용품 이렇게 비싼 거 팔지 않잖아요. 네. 가구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네. 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샘플 구매할 수 있는 비용 정도 있고 네. 그리고 간단하게 뭐 광고를 처음에 진행한다 하면 광고비가 들겠지만 광고 안 하고도 이제 저는 판매하는 걸 알려드리거든요. 그 샘플 구매 비용으로 해가지고 일단 네. 5만 원 언더로 5만 시작할 원. 수 있게. 네, 5만 원 좋습니다.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네. 좋은데 5만 원만 있어도 이거 한 장만 있어도 할 수 오케이. 있다. 저는 5만 원을 어디서 구해올 수 있는데 네. 저 진짜 100원도 안 쓰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쵸. 근데 뭐 지금 유튜브만 봐도 진짜 뭐 10원도 안 들고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 들어가는 게 샘플밖에 없잖아요. 이 샘플을 그냥 준 업체들도 있어가지고 아마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하. 그냥 샘플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데가 네. 있어가지고 그거는 내 돈이 든 게 아니니까 네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이제 샘플을 먼저 떼와가지고 나중에 팔아서 정산하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건 협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원으로도 뭐 충분히 다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무자본이 가능하다. 그쵸. 무자본 혹은 5만 원 미만. 네네네. 네, 저도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위탁 판매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입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더 벌려고? 돈을 더 벌게 되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된다 생각하세요? 이게 어렵네요. 위탁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단 에너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쵸? 그거를 우리가 중간에서 판매만 해주는 거고 네네. 이제 사입하게 되면은 내가 물건을 직접 어디서 골라와서 사야 되니까 근데 그 차이 어디서 아닐까요? 물건을 고르는 건 다 똑같아요. 왜냐면 위탁 판매하는 것도 우리가 발품 팔고 손품 팔아서 찾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네네. 근데 위탁 판매가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개념인데 네. 마진율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인식을 안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하. 마진율, 그러니까 내 마진율. 손에 떨어지는 돈. 왜 이거 위탁 판매나 쇼핑몰 창업이나 온라인 창업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진짜 이것 때문에 많이 망해가 있거든요. 뭐 때문에 망하실 것 같으세요? 마진율? 제가 맞췄다. 네, 정답을 알려주고 시작했는데 네.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마진율 때문은 아니고 마진을 계산을 안 하고 시작을 해요. 아예 그냥 네. 아무 생각 없이 그쵸? 시작하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이라는 뭐 그런 개념으로 들어는 봤는데 막상 네네네. 내가 사업을 하려니까 보통 처음에 생각하는 게 일단은 그러면 내가 경험상 좀 팔아보자 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 되게 좋은데 그래도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차 떼고 포 떼고 해가지고 내 손에 얼마가 떨어지느냐 그거를 정확히 계산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정산 받았을 때 마이너스거나 내 손에 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혹은
뭐 광고비로 더 지출을 해가지고 그냥 일은 진짜 많이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걸 안 하면은 나중에 일단은 뭐 돈을 못 버는 건 둘째치고 네. 하기가 싫죠. 아. 네. 그거를 좀 방지를 해야 돼요. 아. 하기 싫은 것도 망하는 이유에 굉장한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여서 그죠. 네,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마진이 그래서 위탁 판매랑 사이의 마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얘기했냐면 위탁 판매는 평균 마진율이 한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30%면 진짜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위탁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니 많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은 우리가 마진이 네. 그게 퍼센트지만 몇백원, 몇천 원을 따졌을 때는 진짜 얼마, 몇 푼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돈이면 내가 알바하는 게 낫겠는데? 아, 진짜?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위탁 판매 설계를 잘 해야 돼요.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위탁 판매는 그 마진율이 낮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요한 뭐 배송을 보내준다든지 상품을 관리하고 창고가 필요 없잖아요. 그거를 공급사에서 대신해주기 때문에 그 마진율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덜 했으니까 돈을 그만큼 덜 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돈을 더 벌고 싶기 때문에 나의 노동력을 더 투자하고 뭐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사입을 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사입에 따른 또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 리스크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입의 리스크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재고. 재고 맞죠? 네. 그 재고에 따라서 리스크들이 좀 파생이 돼 있는데 일단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종목 따져가지고 네. 일단 재고를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소진시켜야죠. 그쵸. 일단은 근데 소진을 하려면 보관을 해야 돼요. 네, 보관을 해야죠. 그쵸. 보관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창고. 창고가 있어야 돼요. 네. 창고를 어떻게 해야 되죠? 창고 집에 쌓아두나? 창고를 보통 집에 쌓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엄청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업무랑 이게 일이 좀 개인하고 업무랑 집이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돼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어쨌거나 월세를 얻어가지고 창고로 나가시거나 뭔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고정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입을 조금 다들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사실 대표님, 제가 옛날에 하다 망했어요. 뭐 하다 망했어요? 집에 요가링이 쌓여 있습니다. 요가링? 네. 몇 년 전에요? 그 스마트 스토어 분부렸을 때 네네. 그때 한번 했었다가 그쵸. 사실 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3년 지났으니까 네네. 뭐 다 까먹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요? 네. 오히려 좋아요. 백지일수록 흡수를 더 잘하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스펀지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집에 쌓여 있어요, 재고가. 정말요? 네. 그거부터 팔면 되겠는데? 근데 이 요가링이 안 팔리는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머니몬스터가 돼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네. 제가 한번 품절을 시켰어요. 네. 200개를 팔았었어요. 200개를 팔았다가 그때 당시 잘 되는 것들을 제가 튜빙 밴드랑 요가링이랑 그 다음에 요가 매트 뭐 몇 개 샀어요, 다시. 네네네. 그 번 돈으로 네. 샀는데 그 품절된 기간 동안 네이버 그때 스마트스토어만 했었거든요. 지수가 밀리니까 네. 안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네. 제가 그때 직장도 다니고 있고 뭐 또 부동산도 부업으로? 네, 그 쓰리잡이었죠. 이 스마트 스토어가 바쁘다. 메인은 이제 직장인이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하고 하는 게 많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막 그때 제가 편의점 가서 직접 택배도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은 조금 네. 학습이 되어 있으시겠네요. 근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쨌거나 품절이 됐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지수가 깔려서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판매가 저조해서 결국에는 좀 망하게 됐다. 네, 이거일 망했죠.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때 그 요가링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딘가에 매체를 타서 네. 그 요가링 자체가 좀 붐이 있었는데 그 붐이 빠져버려가지고 네. 조금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사입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네. 이런 시즌성이나 아니면 인기도가 있는 상품들은 네. 그렇게 나중에 처치 곤란이 돼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망한 케이스를 보여드려야 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사입을 하게 되면 재고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사오는 건 문제가 아니죠. 어쨌거나 그렇게 엄청 많이 사오진 않잖아요. 처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죠. 저도 그때 뭐 얼마 안 썼어요. 네네네. 그쵸.
근데 그거를 나중에 창고를 일단은 가지고 오게 되면은 집에서 해서 그나마 리스크가 적은 건데 창고는 고정 비용이 마이너스 되잖아요. 월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3PL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때 3PL도 썼잖아요. 아 진짜요? 요가링으로? 네. 결국에는 네. 너무 이게 택배 시간 맞추는 게 힘들어가지고. 바쁘시니까. 그쵸. 귀찮기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계속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까먹고 있다가 네. 자동 이체 됐으니까 맞아요. 거의 뭐 6개월인가 1년 동안 네. 손해봤습니다. 그래서 3PL이 차입이 마진율이 높아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 3PL이라는 그런 고정 지출 그리고 뭔가 발생되는 비용들을 생각하지 않고 위탁 판매는 마진율이 20%인데 사입 마진율이 70%네? 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은 나중에 그냥 이걸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돈 버는 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그냥 관가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위탁 판매하시는 강사님들이 3PL 하세요 라고 하시거든요. 대표님 근데 저는 뭐 망해서 알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완전 백지인데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3PL이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3PL은 3PL의 정확한 명칭은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설명을 드리면 그 제3자 물류 대행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송해야 되는 물건들 그것들을 창고 역할도 해주고 택배도 보내주고 그걸 이제 통장 관리도 해주시고 그런 업무들을 다 대행해주는 업체를 3PL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PL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월에 고정 비용 뭐 한 달에 몇만 원씩 내고 내 공간이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이 없잖아요. 우리 창고를 해야 되면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보증금이 세이브 된다. 그리고 택배를 그쪽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세이브 된다. 그다음 또 뭐가 세이브 될까요? 시간. 그렇죠. 시간도 뭐 인건비 안에 어떻게 보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그 우리가 택배를 보내야 될 때 택배를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계약을 잘 안 받아줘요 요즘에. 네, 택배비가 또 워낙에 비싸졌기도 하고. 근데 3PL은 창고 역할을 하면서 택배를 고정적으로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이미 택배사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우리 동네에서 택배사랑 계약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3,500원인데 3PL을 이용하면 3,300원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조건은 3,300원 싼 데 하는 게 낫겠네 그쵸.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3PL에 가는데 네. 그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물건을 한 번 넣으면 빼기가 힘듭니다. 나는 이거 다 팔 생각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빼도 폐기하지 않는 거 이상은 놓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월에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고정 비용이 계속 나가게 되면은 아까 그 요가링 그때 판매하셨을 때 얼마셨죠? 기억이 안 납니다. 대략적으로 한 8,000원 정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한 5,000원에서 한 8,000원. 1 플러스 1으로 팔았었어요. 어쨌거나 판매가라 해서 마진이 한 몇백 원, 몇천 원 될 텐데 그게 한 10만 원이라도 우리가 벌려면은 100개 이상 팔아야 되잖아요. 1,000원이라고 썼을 때. 그러면은 그 물건들을 못 팔게 됐을 때는 그냥 10만 원 자체가 그 3PL 창고 임대료가 10만 원이 바로 마이너스면은 그냥 안 파는 게 낫죠. 그쵸. 빠른 판단으로 폐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접었죠, 저는. 그래서 사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창고를 구하거나 아니면 3PL을 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야겠죠. 아니면 집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가벼운 이렇게 개념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평균 마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마진율 계산하는 방법 혹시 아세요? 몰라요. 모르세요? 대표님, 전 백지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진율 계산하는 거에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르겠네요. 세금을 많이 세금. 생각 안 하십니다. 세금을 우리가 마진율에서 뭐 빼고 계산했었어야 되는데 부가세도 내가 버는 거고 종합소득세도 내가 버는 거고 하면은 내년에 좀 현타가 오거나 아니면 부가세 낼 때 현타가 오거나 뭐 그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은 어쨌거나 FM대로 가자면 그 세금들도 다 마진에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마진율 계산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평균 마진율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아까 위탁 판매에서 마진율 얼마 정도 된다 했죠? 아까 20%에 30%. 그쵸? 통상적으로 20%에서 30%인데 그것도 많이 벌었을 때 얘기고 일단 여기서 광고비라든지 뭐 그런 변동 비용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많이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2% 3%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내가 일단 가지고 오니까 그 택배를 직접 보냄으로써 그 인건비를 내가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무를 투자해가지고 돈을 더 버는 거죠. 그러면은 한 사입은 한 40%에서 60%, 한 70% 정도 가기도 해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에 뭔가 내가 제조를 하게 된다. 그럼 제조는
뭐 설비를 갖춰야 되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비누로 제조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제조를 했을 때 마진율이 80%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진짜 네, 대박이다. 그렇게 해서 위탁, 사입, 제조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무자본으로 시작하기에는 이 세 개 중에서 선택하기에는 일단 위탁 판매가 선택하기에는 좋죠. 그 위탁으로 일단 시작해야겠군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위탁이 한 10% 정도밖에 안 남는다던데요. 그쵸. 우리가 근데 어쨌거나 마진율을 20%를 설정을 하고 덤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벌어야지 손해를 안 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계산해봤는데 7%가 남네? 8% 남네? 일단 팔아보자가 아니라 20% 미치네?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을 안 댈 줄 아는 요 개념도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10%밖에 안 되네? 이거 어떻게 올리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20%는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몇 퍼센트? 20%. 맞습니다. 네. 이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20%로 해야지 광고비 깎이고도 마이너스는 안 난다. 근데 위탁 판매를 했을 때 20%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몇만 원이 남는 것들이 있어요.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리클라이너 아세요? 리클라이너? 저거 소파. 소파 내기 쫙 제껴지는 거. 네. 그게 제가 아시는 분이 그거를 판매를 하셨는데 마진율이 20%가 안 된대요. 근데 3만 원이 남는데요. 오, 많이 남네요. 차 떼고 포 떼고 해서. 근데 그럼 괜찮죠? 네. 그러면 이거는 나의 20% 기준에 못 미쳐도 상대적으로 괜찮네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좀 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무조건 20%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약간 두 가지 개념을 약간 유동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유연하게. 이해하셨죠? 네. 이게 제가 마진율 계산기 사용하는 건데 요것만 하시면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 보통 마진율 계산하시는 분들이 내가 엑셀로 계산기를 만들어서 써야겠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시중에 많이 배포가 되고 있고 제가 요거는 또 구독자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마진율 계산하시라고. 그래서 여기 세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일단 항목을 보겠습니다. 그 세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 띄고 포 띄고에 같이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부가세 떼야죠. 그 온리 세금 다 빼고 내 손에 떨어지는 거. 내 손에 떨어지는 거를 계산해주는 계산기인가요? 네. 근데 이게 세금을 종합소득세까지는 약간 어려운 게 이게 구간별로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까지만 제가 적용을 했고 부가세까지. 내가 매출이 뭐 한 1년 동안 8천만 원 이상이 넘어서 일반 가세자가 돼가지고 세금 구간이 달라졌다 하면은 종소세를 더 내겠죠? 근데 그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 계산기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부가세만 해가지고 그것도 계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가세도요? 네, 부가세 계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시면은 밑에 보면은 사실은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판매량 분석이라든지 뭐 노출 순위 확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마진율 계산기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해서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마진율, 2차 마진율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1차 마진율은 단순하게 그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거고 2차 마진율이 세금 떼고 그다음에 뭐 수수료 떼고 해가지고 내 손에 남는 돈 2차 마진율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제가 계산을 해보시라고 1차 마진율에 넣었어요. 일단 뭘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요즘 뭐 팔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일단 위탁 판매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작하는 게 식품으로 많이 시작하시거든요. 왜냐면 팔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도 그 최근에 또 농수산물이 유행이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농수산물에 대해서 한번 풀 영상으로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요즘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요? 농수산물. 요즘 뭐 나오지? 초당 옥수수인가요? 초당 옥수수. 초당 옥수수로 제가 한 2년 전에 데일리 매출이 100만 원씩 20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투자한 광고 대비 30배 이상의 매출을 올렸었죠. 근데 왜 그때는 초당 옥수수가 잘 팔렸는데 요즘에는 왜 잘 안 팔려요? 안 팔리는 거 아니고요. 지금도 초당 옥수수 굉장히 많이 팔리고 초당 옥수수 킬러들이 있거든요. 저도 초당 옥수수 킬러인데 네이버가 광고하는 영역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때는 뷰테비였고 지금은 인공지능 에어서치 스마트 블로그로 바뀌어가지고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이랑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연구를 하면 근데 데일리 매출 뭐 하루에 500만 원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죠. 왜냐면 시장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표님. 데일리 매출 500 나왔어. 순수익 그러면 여기 돌리면 나옵니까?
아, 나오죠. 한번 돌려보시죠. 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네. 매출 나오기 전에 계산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돼가지고 그렇구나. 네,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너무 빨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좋은 대부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쵸. 약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행복회로 됩니다. 돌려가면서 하시죠. 일단은 옥수수. 네. 보통 초당 옥수수가 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2년 전하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옥수수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옥수수 5개에 한 15,000원 하더라고요. 그때는 5개에 그래도 10,000원 안 됐는데 진짜 비싸다. 네, 초당 옥수수가 그래도 일반 옥수수보다는 비싼 게 정상이긴 하거든요. 네. 보통 시세가. 근데 그래도 요즘 너무 비싸졌다. 너무 비싸다. 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옥수수 5개 입으로 5개 입 판매가 보통 한 15,900원 정도. 근데 그러면 저희 초등학생 한번 검색해볼까요? 지금 네. 시즌 끝났긴 해요. 이것도 시즌 음식이었어요? 네, 엄청 짧아요. 한 달? 초당 옥수수 나온다. 엄청 비싸죠. 아마 지금 비싸다. 근데 실제 주문해도 안 올 거예요. 이거.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10개씩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개에 2-3,000원씩 한단 말이에요. 이분은 10개네. 근데 10 어쨌거나 개에 지금 주문해도 안 올 거예요. 네, 29,000원. 그러면 하나에 그래도 한 2,000원, 한 3,000원 하는 거니까. 네, 그러네요. 네. 2,090원이구나, 하나에. 네. 그래도 되게 비싸지 않아요? 비싼데요? 옥수수 따위가. 그러니까 옥수수가 그러면 야. 저희가 이거 그냥 제가 아까 10개 입으로 해가지고 29,000원을 해볼까요? 네네, 좋아요. 고객 배송비. 보통 이게 뭐냐면 고객 배송비랑 지불 배송비가 있는데 고객이 우리한테 내는 비용, 우리한테 택배비, 그리고 우리가 택배 회사에 내는 비용이 지불 배송비거든요. 요 두 개를 개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배송비가 두 개 있으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택배비만 딱 받으면 안 돼요. 네. 왜냐면은 박스 포장 사야 되고 부자재 사야 되고 네. 그 완충제 사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비용까지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배송비, 요 포장비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항목을 좀 쪼개놓은 거예요. 네. 여기서 택배비에서도 한 300원, 500원 정도 차이 나도 네. 그게 좀 큰 금액 차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고 그럼 고객 배송비가 우리가 고객한테 배송비를 얼마 받을지 보통 요거 생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있어요. 한 3,500원 정도. 3,500원 정도 받거나 생물 같은 경우에. 네. 아니면은 무료 배송으로 하시고 배송비를 판매가에 녹여야 돼요. 그 고수의 영역 아닌가요? 네. 그쵸.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무료 배송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무료 배송이 다 택배비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조금 남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요 배송비 자체를 그냥 무료로 해보시고 본인 마진 줄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대표님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네. 딱 정해주십시오 그냥. 딱 정해주세요 지금. 딱 정해드리면 무료 네. 배송 하실 거면은 배송비를 판매가에 녹이셔라. 소비자들은 무료 배송을 좋아하거든요. 이따가 제가 뒤에서 나올 건데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는 무배, 무료 배송, 요거 배송비 0원 요거에 사람들이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택배를 안 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죠. 그 택배비를 판매가에 녹이셔서 판매가를 높이셔서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무료 배송으로 무조건 노출시키는 게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개에 지금 29,000원인데 여기서 원래 택배비가 예를 들어서 3,000원이라고 치면은 그 택배비가 23,900원이 되는데 네. 그거를 그냥 23,900원의 상품가로 올려놓고 네. 무료 배송으로 해라. 네, 이거죠. 그쵸. 똑똑했다. 아주 네. 좋습니다. 똑똑했다. 신나게 좋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가 근데 무료 배송으로는 안 해놓고 그냥 고객 배송비로 쪼개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렇게 무료 배송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네. 고객한테 배송비 제가 3,500원을 받을 거예요. 네. 옥수수 10개의 상품 원가가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장마다 다릅니다. 농장들도 약속을 해요. 네. 우리 너무 싸게 팔면 안 돼. 우리 그럼 다 같이 죽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약간 쇼부를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긴 하죠. 네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개의 원가가 13,900원, 12,9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켓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그 말 그대로 그 네이버에 떼주는 거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이용을 했을 때 네. 수수료가 발생해요. 근데 원래 우리가 개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카드 결제 수수료가 다 따로 나오는데 그냥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거기에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일단 마켓 수수료가
그냥 우리가 평균적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5%라고 해보겠습니다. 5%. 냉. 5% 정도면 수수료 굉장히 착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불 배송비는 우리가 택배사에 택배비를 얼마 내는지. 근데 그냥 똑같이 3,500원으로 할게요. 네. 그리고 포장비. 요즘 박스도 종이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다 올랐어. 네, 그래서 택배 봉투에 보내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네. 어쨌거나 우리가 물건을 무조건 봉투면 보낼 수 없잖아요. 파손될 수도 있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포장비를 한 500원 정도 500원. 잡아볼게요. 와, 많이 올랐다. 근데 이 포장비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 500원이 마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마진율 계산기 할 때 진짜 완전 1원까지 다 측정해서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러프하게 잡고 네. 거기서 남는 거를 그냥 우리 마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오히려 좋아라고 오히려 생각을 좋아. 하자. 네, 좋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예, 예. 어쨌거나 근데 일단은 보수적으로 좀 잡아볼게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따라라랑 땅 해갖고 이렇게 가격이 나왔어요. 오, 네. 많이 남는다. 28%. 28% 일단 많이 남는 것 같죠? 예. 30% 정도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 차 떼고 호 떼고 했을 때 1차 마진 요건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원가가 저렴하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 원가가 저렴하다라는 거는 네.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시장 분석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여기서 마진율 계산기에서는 단순하게 내 손에 얼마 떨어지나이지 그 공급을 받는 업체들을 우리가 많이 찾을 거 아니에요. 뭐 농장을 찾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농장들이 얼마에 주고 있는지를 리스트업 싹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래요. 싼 게 무슨 게 좋은 게 아니라 싼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쵸. 예. 근데 싼데도 좋은 거를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면 좋겠지만은 그쵸. 못 먹을 걸 파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다 결국에는 우리한테 CS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벌써 머리 아파요. 큰일 났다. 얼마 벌 수 있을지만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 돈을 목표를 삼아서 해봅시다. 네. 어려워. 큰일 났다. 그러면 어쨌건 최종적으로 내 손에 떨어지는 게 28%니까 할만하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만 봤을 때 네. 지금 우리가 29,900원에 옥수수 10개를 팔았을 때 내가 순수익이 6,016원이다. 그쵸? 맞나요? 네, 맞아요. 오. 근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포장비도 우리가 남을지 안 남을지 아직 모르는 거고 그리고 마켓 수수료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밑에 넣었는데 얘는 수수료가 진짜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서 14%로 해봐. 네네. 그러면은 바로 마진율이 줄죠. 어허. 이렇게 해가지고 A, B 해가지고 두 개를 그냥 비교를 해보는 거죠. 네. 마진율이 얼마나 이게 마켓 수수료에 따라서 얼마나 편차가 있는지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눈으로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A가 네이버고 B가 쿠팡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A로 가야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이 마진율 계산기 안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진율 몇 % 지켜야 된다 했죠? 20%. 그쵸? 얘는 20%보다 업이에요. 네. 그래서 10개입은 한번 해보면 한 것 같다. 대표님 그 19.8%면 어떡합니까? 19.8%면 근데 여기 지금 저는 포장비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네. 우리 위탁이니까. 네. 그럼 이게 저는 영원으로 바뀔 것 같아가지고 네. 얘도 영원으로 바뀌면은 오, 많이 올라간다. 네, 올라가죠. 이렇게. 네. 진짜. 위탁이면 포장비가 안 되는 게 야, 정상이어가지고. 500원이 저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다니. 근데 지금 마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에 떨어지는 얼마 금액이 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6,500원 하고 뭐 4,600원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대략적으로 하루에 5개 팔았을 때 얼마죠? 5개? 대충 25,000원? 그쵸? 한 네. 뭐 3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3만 원? 네, 3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루에 5개씩 팔았을 때 한 달이 30일이니까 90만 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순이익으로 네. 우리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출은 아니 중요하지 한 달에 않죠. 매출 1,000만 원 냈다라고 네. 그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 까보면은 진짜 네. 순이익이 우리 지금 이거 지금 20%잖아요. 네. 그럼 순이익 200만 원 번 건데 네. 이렇게 뭐 대단하시지만은 네. 사실은 매출에 우리 속으면 안 된다. 순이익이 중요한 거다. 순이익이 제일 중요하죠. 그쵸. 차 그래서, 뛰고 코 뛰고 내 손에 네. 내 통장에 꼽히는 게 중요하지. 네. 매출이 뭐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진율이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중요한데 어쨌거나 하루에 5개씩 팔아가지고 내 손에 남는 게 지금 한 달에 90만 원이죠. 그럼 대충 생각해가지고 1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100만 원이면은 지금 옥수수만으로 100만 원 번 거예요. 그럼 옥수수 같은 상품을 3개 찾으면
월급이 벌어졌네요? 한 달에 몇천 개를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상품을 하루에 5개만 팔아도 된다. 와 대박. 네, 근데 그걸 곱하기 3을 하면은 네. 월급이 나온다. 퇴사를 할 수 있다. 네. 쉬운 거 같지 않아요? 말로만으로는 쉬운데요? 아니 근데 하루에 5개 팔 수 있게 우리가 세팅하면 되죠. 그 대표님 알려주신다 했으니까. 알려드리죠. 네. 어떻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월급을 벌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300 나오네. 그쵸. 나는 한 달에 뭐 한 몇천 개 깡이 안 돼. 나는 몇천 개 팔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5개만 파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5개 좀 자신감이 좀 붙지 않나요? 5개는 뭐 네, 팔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깨지면서 넘어지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정보가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쵸. 왜 우리가 깨져야 되죠? 뭐 전자책 사고 강의 사고 하면서 리스크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네. 굳이 이렇게 낭비 안 해가면서 네. 그렇게 공부하면서 하는 것도 좀 되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그러려고 제가 그때 실패했나봐요. 대표님 만나라고. 그쵸. 그럼 또 이렇게 만나서 대표님하고 우리 만나가지고 직접적으로 제가 하는 거 딱 증명을 하고 진짜로 하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돈을 벌면은 그쵸. 이제 거기에서 더 많이 벌고 싶으면은 또 연구를 하면 되는 거고. 그쵸. 그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팔려고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지 말고 보통 직장인들 부업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은 낼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내죠. 네. 하루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네. 1시간 정도 무조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네. 한 달만 하면 그래도 30시간을 우리가 뭔가 정보를 많이 취득을 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처음부터 상부 소싱 처음부터 마진 계산 이거 하려고 하면은 자꾸 시행착오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시행착오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려놓잖아요. 네네. 유튜브에도 많고. 엄청 많죠. 그거를 학습하시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 해가지고 한 달 정도만 바짝 공부를 하셔가지고 시작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지금 다 무료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쵸. 이것만 봐도 제가 아까 네. 얘기했죠.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비껴가면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3PL 좋다고만 들었지 3PL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안 들어봤잖아요. 그쵸. 근데 왜 하면 안 되는 것도 이것도 다 공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마진율 계산하는 거 일단 배웠으니까 네. 요거는 계속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학습이 되거든요. 감이. 저는 마진율 계산기를 안 돌려봐도 네. 대략적으로 판매가 얼마고 원가 얼마고 도로록 머리 돌아가가지고 이거는 몇 퍼니까 해도 되겠다라는 게 나만의 셈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박. 머릿속에. 근데 이거를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냥 이거 구구단처럼 외우시면 돼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창업이라는 분야에서는 내가 말랑말랑 하단 말이에요. 네. 네, 요 때문에 주입하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